싸움을 베이스로 한 투기 종목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복싱, 킥복싱, 그리고 격투기. 룰이 허용하는 공격들로 상대방을 제압해야 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사실 이 세 가지 종목은 굉장히 다릅니다. 하지만 모든 투기 종목을 사랑하는 저로서는 이러한 다양한 투기 종목들이 점점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하고 있고,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만한 초특급 경기들이 열리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플로이드 메이웨더와 코너 맥그리거의 세기의 대결이 떠오르는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비슷한 것 같지만 또 너무나도 다른 복싱과 MMA 그리고 입식 타격까지 이 세 종목을 전격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입니다. 바로 위험성.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스포츠 4위를 차지한 복싱은 사망률이 2200분의 1로 스키 점프나 절벽 다이빙보다 높습니다. 입식이나 MMA보다 유독 복싱이 위험한 이유는 머리에 직접적인 충격을 가장 많이 받는다는 것, 주먹이 가드 위에 얹히더라도 진동에 의한 충격이 머리를 울리기 때문에 뇌손상 같은 후유증도 자주 일어나는 편입니다. 또한 복싱은 경기 중 박치기와 후두부 가격이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 편인데요. 발과 발이 만나는 거리에서 공방이 일어나는 복싱의 특성상 고의가 아니더라도 머리끼리 부딪히는 경우가 나올 수밖에 없고, 펀치를 피하기 위해 헤드 무빙을 하는 상황에서 후두부 가격이 발생하기도 하죠. 덧붙여 과거에는 가로 훅으로 인한 어깨 부상이, 현대에는 세로 훅으로 인한 손목 부상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무에타이, 킥복싱, 가라데 등 보호구 없이 손과 발로 타격하는 입식의 경우 당연히 뇌손상의 위험은 있지만 복싱보다는 덜한 편입니다. 그 이유는 발차기가 더해지면서 경기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사정거리가 긴 발차기가 섞이면서 그만큼 먼 거리에서 싸우게 되고 자연스럽게 머리에 펀치를 맞을 일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독 입식에서만 나오는 특징은 바로 고통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쇠파이프 같은 발차기로 맨몸을 막아내야 하는 입식은 당연히 피부와 뼈의 통증이 상당하며 공격자의 입장에서도 발등이 무릎에 걸리거나 정강이가 팔꿈치에 맞는 일이 무조건 발생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고통이 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MMA의 경우 타격만 떼어놓고 본다면 복싱과 입식에 비해서는 안전한 편입니다. 그 이유는 그래플링을 배제한 타격 스파링을 한다고 가정해도 가장 먼 거리에서 싸우는 특성상 직접적인 타격보다는 거리를 뚫는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개개인의 스타일과 훈련 방식이 워낙 다양한 MMA는 복싱과 입식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도 선수 성향에 따라 또 달라지기 때문에 딱 잘라서 말할 수가 없긴 합니다. 물론 주먹을 머리에 맞는 것보다 발차기나 엘보우로 KO 당하는 것이 훨씬 더 데미지가 크고 실신할 확률도 높긴 하죠. 뇌 구조가 워낙 복잡하고 어려워 뇌 부상에 대한 연구는 아직 상당히 갈 길이 멀다고 하긴 합니다만, 현재까지 알려진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 방 크게 맞고 실신하는 것보다 복싱에서 잽을 많이 맞는, 다시 말해 머리가 계속 울리는 것이 뇌 손상에 훨씬 더 나쁘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뇌가 다치는 원리는 큰 충격이 아니라 지속된 타격으로 인해 두개골 안에서 뇌가 계속 흔들리는 것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날계란을 쉐이커에 넣고 흔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 요새는 복싱뿐만 아니라 계속 몸이 올라갔다 내려가는 수상스키 같은 스포츠나 락 콘서트에서 머리를 흔드는 헤드뱅잉 같은 행위도 뇌가 계속 흔들리기 때문에 뇌부상의 위험이 굉장히 크다는 연구도 나왔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 바로 체급입니다. UFC 남성부 기준으로 가장 가벼운 체급은 50kg 플라이급이고 가장 무거운 체급은 120kg 헤비급인데요. MMA에는 단 8개의 체급만 존재하고 이로 인해 같은 체급이지만 체격 차이가 심하게 나는 경우가 굉장히 자주 발생합니다. 케빈 리, 하파일 도스아뇨스, 디에고 산체스처럼 어느 체급에 속하든 애매한 체격의 선수들이 많은데요. 반면 프로복싱의 경우 단체와 국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MMA보단 많은 체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MMA에는 61kg 벤텀급부터 77kg 웰터급까지 단 4개의 체급이 존재하지만 복싱은 61kg 라이트급부터 76kg 슈퍼 미들급까지 최소 5개에서 6개로 MMA 체급 사이사이에 하나씩 추가로 있는 것이 차이점이죠.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복싱 체급이 많은 이유는 선수풀도 한몫하겠지만 아마 체격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무기가 제한될수록 어렵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191cm의 제임스 빅과 178cm의 폴 펠더가 MMA로 붙는다면 타격과 태클을 섞는 페이크나 스텝, 발차기 등으로 어떻게든 풀어갈 수 있겠지만 복싱으로 붙는다면 제임스 빅이 빠지면서 원투만 치더라도 이를 뚫어내기가 심각하게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로 이런 신체 조건의 이점을 극한으로 살리는 선수가 블라디미르 클리치코, 드미트리 비볼, 타이슨 퓨리이며 대표적으로 비볼과 카넬로의 시합을 본다면 복싱에서 키와 리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MMA에 비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입식은 단체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고 MMA나 복싱의 체급을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차이점, 바로 기술입니다. 벨트 라인 아래로 공격이 불가능한 복싱은 그만큼 상체가 자유롭습니다. 머리를 숙인다고 한들 니킥을 맞거나 목을 잡힐 일이 없고 상체를 뒤로 젖히더라도 밀고 들어오지 않는 이상 위험하지 않죠. 그래서 복싱에서만 유독 중요한 것이 더킹과 위빙 스웨이, 헤드슬랩 같은 회피 기술인데요. 이것은 방어를 위해 공간 이동을 하는 가라데나 MMA와는 다른 개념으로 글러브가 두껍기 때문에 가능한 동작입니다. 또한 복싱은 숏블로, 즉 짧게 치는 주먹과 이를 큰 주먹에 섞어 리듬과 타이밍, 연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MMA에서 복싱 스파링을 한다면 카운터와 공격자의 부상 위험 때문에 살살 치는 주먹, 다시 말해 허수를 내기가 힘들지만 복싱의 경우 MMA 스파링에서 주먹 한두 개가 나올 때 대여섯 개가 나오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컴비네이션 도중 허수를 섞는 컵스완슨이나 펀치 연타로 몰아치는 표트르 얀이 특별하고 대단한 것인데요. 그만큼 복싱에서만 쓰일 수 있는 부분을 MMA에서 활용하기란 타격의 달인이 아니라면 어렵습니다. 무에타이나 킥복싱의 경우 무게중심을 뒷발에 두기 때문에 앞발 활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잽을 치듯 앞발로 딥을 찰 수 있어야 하며 로우킥 방어를 위해 앞발이 가벼운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죠. 이렇게 앞발 활용이 무궁무진한 입식에는 이를 카운터 치는 기술들이 있는데요. 보통 딥처럼 직선 공격을 하는 순간 앞면이 열리는 것을 노린 오버핸드 훅으로 과거 K1에서 마이티모 선수가 주특기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복싱에서 허수가 있는 것처럼 입식에서도 컴비네이션을 위한 허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펀치 연타 이후 킥으로 마침표를 찍는다면 킥의 임팩트와 타이밍을 끌어올리기 위해 펀치에 힘을 빼기도 하고 킥으로 시작해서 펀치로 끝나더라도 마지막 공격에 임팩트를 주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이 역시 MMA에서는 복싱과 같은 이유로 통용되기가 어려운데요. 입식의 컴비네이션이 강이라고 생각한다면 MMA에서는 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MMA에는 모든 무술이 활용될 수 있는 만큼 무한한 기술이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손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정권으로 가격하는 것과 거리를 유지하거나 뚫어내기 위한 수싸움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는 글러브 크기의 영향 때문인데요. 만약 MMA가 복싱 글러브를 착용하고 싸운다면 전체적인 양상이 완전히 뒤바뀔 것입니다. 또한 현대 MMA로 올수록 스위치 스탠스와 공간 이동, 대치 상황에서의 포인트 타격, 공격 시의 머리와 손위치 같이 카운터의 위험을 낮추는 디테일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인물이 바로 백 무에타이를 개발한 드웨인 루드윅, 그리고 백 무에타이를 완성한 인물이 바로 TJ 딜라쇼인데요. 예를 들어 하이킥을 차더라도 파워를 위해 상체를 세우고 엉덩이를 넣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낮춘 상태에서 그대로 하이킥을 참으로써 카운터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도미닉 크루즈, 정찬성, 맥스 할로웨이, 알렉산더 볼카노프스키 등에 의해 끊임없이 발전되고 있으며 벤 핸더슨, 이스라엘 아데사냐, 리온 에드워즈 같은 선수들이 안정적인 포인트 운영법에 많은 발전과 영향을 끼쳤습니다. 격기 종목의 네 번째 차이점, 바로 훈련 방식입니다. 경기 시간 최대 3분 12라운드인 프로복싱은 달리기가 필수입니다. 달리기는 다리를 끊임없이 움직이게 만들어주고 체력과 호흡법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데요. 특히 경량급으로 갈수록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또한 한정된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주먹을 내야 하는 복싱은 샌드백도 빠질 수 없겠죠. 훈련 방법은 한 방 한 방에 100%의 힘을 싣는 파워백과 짧은 주먹을 쉴 새 없이 내지르는 스피드백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복싱 선수들이 이런 파워백과 스피드백을 10라운드 이상씩 연속으로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싱은 스파링 강도가 유독 강합니다. 물론 지도자나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100% 하드 스파링을 굉장히 자주 하는 편이며 헤드기어를 착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식이나 MMA에 비해 스파링을 세게 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만 여기서 조금 더 깊게 파고 들어가자면 프로와 아마추어에서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먼저 프로복싱의 경우 아마추어, 즉 엘리트 복싱과 글러브부터 다릅니다. 프로복싱은 정권 부분이 얇은 재질이지만 엘리트는 두꺼운 빵 모양을 하고 있고 밴디지 역시 규정이 자유로운 편이기 때문에 테이핑만으로도 큰 파기력을 발휘할 수 있죠. 또한 스파링 강도 역시 프로가 엘리트보다 훨씬 강한 편인데요. 이것은 과거부터 스파링을 무조건 세게 했던 방식이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엘리트 복싱의 경우 헤드기어가 선수의 시야를 가려 오히려 정타를 많이 맞는다는 이유로 금지하는 추세이며 완전히 넉아웃을 당했을 때 6개월 이상 출전을 금지시키는 등 선수 보호를 위한 방안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 입식의 경우 가장 많이 하는 훈련은 킥미트입니다. 킥복싱을 예로 들자면 얼마나 다양한 컨비네이션을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혼자서 하는 샌드백보다 잡는 사람이 주문할 수 있고 템포를 올릴 수 있는 미트 훈련이 적합한 것인데요. 이런 이유로 미트를 잡는 사람의 실력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태국의 낙무 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입식은 신체 단련, 즉 정강이나 복부, 가라데의 경우 정권 단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공격과 방어 시 고통을 견디는 것은 물론 부상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워낙 샌드백도 많이 차고 킥방어 연습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따로 신체 단련을 하지 않더라도 자기도 모르게 단단해지기도 합니다. MMA의 경우 단순히 동작을 반복하기보다는 공격을 시도했을 때 카운터가 나오는 상황에 대한 대비, 임팩트 순간의 머리 움직임, 공격을 하기까지 거리를 좁히는 방법, 상대의 공격을 이끌어내는 페이크 등 부가적인 요소들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기본 거리가 멀고 글러브 특성상 한 방이 끝날 수가 있으며 그래플링까지 생각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복싱 스파링을 하더라도 복싱처럼 근접전 연타 상황이 나오기보다는 MMA의 느낌으로 흘러가게 되고 킥복싱 스파링을 하더라도 딥킥이나 로우킥을 마음 편히 난사하지는 못합니다. 또한 MMA는 캐틀벨을 어깨 위로 들었다 내리거나 줄당기기, 인터벌 같은 폭발력을 기를 수 있는 훈련이 중요합니다. 이는 타격과 그래플링에 모두 연관이 있는데요. 갑작스럽게 거리를 좁혀서 펀치를 날리거나 태클을 치는 행위 자체가 순간적으로 힘을 쓰는 동작이기 때문에 만약 덤벨 운동을 하더라도 보디빌딩의 그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차이점, 바로 매력입니다. 복싱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장 큰 매력은 아마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싱은 예술이라는 말이 있듯이 오로지 펀치를 위해 최적화된 자세에서 주먹을 내는 모습은 마치 멋스러운 춤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초보자라고 할지라도 연습을 거듭할수록 선이 예뻐지는 걸 알게 되는 순간 복싱의 매력에 점점 더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입식은 그래플링을 싫어하고 타격은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장 매력을 느끼는 종목입니다. 복싱에서 발차기가 더해지는 것만으로도 타격 기술의 가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자신의 신체와 스타일에 맞는 방식으로 컨비네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굳이 화려한 기술이 아니더라도 차는 행위 자체에서 짜릿함을 느낄 수 있으며 무릎과 팔꿈치를 사용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재미입니다. MMA는 이 세상 그 어떤 무술보다 가장 실전적인 종목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그보다 더 매력적인 부분은 못하는 건 버리고 잘하는 것만 해도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복싱 체육관에 초보자 10명이 있다고 가정하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원투 자세가 예쁘게 나오는 사람은 한두 명에 불과한데요. 이럴 경우 나머지 8, 9명의 사람들은 실력이 잘 늘지 않거나 금방 실증을 내고 포기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MMA 체육관은 얘기가 다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복싱에 재능이 없다면 발차기를 연습하면 되고 타격에 소질이 없다면 레슬링을, 그것도 아니라면 주짓수를 하면 되죠. 대부분의 경우 운동신경과 상관없이 복싱, 킥복싱, 레슬링, 주짓수 등 하나에는 반드시 매력을 느끼거나 소질을 보이기 마련인데요. 이 모든 것에 재능이 없더라도 체력에 투자해서 운동량으로 승부를 보거나 타격하다가 레슬링 하다가 타격을 하는 MMA 스타일, 즉 두뇌로 승부를 봐도 되고 태권도, 유도, 가라데, 씨름 등 뭔가 한 가지라도 배운 무술이 있다면 나름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하는 것도 재미입니다. 번외, 맨손 복싱. 그렇다면 복싱만 수련한 사람과 입식만 수련한 사람이 대결을 펼친다면 어떤 규칙으로 싸우는 게 가장 공정할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바디 딥킥을 제외한 모든 발차기를 금지하는 것이 그나마 비슷한 조건일 것 같고, 아니면 복싱은 펀치만, 입식은 킥만 쓰는 것도 재미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복싱과 MMA가 붙는다면 킥과 그래플링을 모두 제외하는 대신 오픈핑거 글러브를 착용하고 더티 복싱을 허용하는 것이 제일 적합한 규칙일 것 같은데요. 사실 다른 종목끼리 붙는 만큼 완전하게 공정한 룰은 존재할 수 없지만 최근 이런 크로스오버 매치의 새로운 장이 되는 것이 바로 맨손 복싱입니다. 맨손 복싱은 세 가지 종목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복싱 룰이기 때문에 복싱 선수에게 기술적으로 유리한 측면과 맨손끼리 부딪히는 만큼 신체가 강한 입식 선수들에게 유리한 부분, 또한 전체적인 양상이 MMA 타격과 흡사하게 진행되면서 종합 선수들의 진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맨손 복싱만의 특징도 있는데요. 그건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투지와 맷집, 전진 스텝을 밟을 수 있는 대담함, 즉 인간 자체가 강한 사람이 맨손 복싱에 가장 적합하다는 것. 그 예로 아르템 로보프, 제이슨 나이트, 마이클 페리처럼 난타전을 즐기던 선수들이 맨손 복싱에서 좋은 경기를 만들어냈으며 평생을 단련해 몰두한 뿌아까오의 활약도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렇게 좀 특이한 컨텐츠 한번 진행해봤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꿀잼 격투기 컨텐츠 놓치지 않기 위해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차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